영국이 기록적 폭염에 무너진 그 순간 런던 철로가 녹고 활주로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서울에선 반팔 차림 시민들이 조깅하고 야외 테라스에서 점심을 즐기는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BBC 기후 전문 기자가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날아온 한국, 그곳에서 마주한 건 단순 냉방을 넘어 생존을 설계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뉴스 보도에 영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위기에서 한국의 놀라운 해결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해법을 바꿀 한국만의 충격적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기후 전문 기자 사라 블레이크예요. 2024년 7월 19일 이른 아침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벽돌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터미널 문 옆 온도계는 41.2도를 가리키더군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숨 쉴 때마다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무자비한 태양이 내리쬐더군요. 손으로 눈을 가리고 녹아내린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근처 철도 선로가 극심한 열기에 휘어져 있었어요. 레일이 말 그대로 녹아서 일부 열차가 운행을 멈췄다고 들었어요. 머리 위 공항 유리 지붕이 태양 아래서 뜨거운 수처럼 빛났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는 에어컨이 버거워하고 있었어요. 선풍기가 시끄럽게 돌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붐비는 대기실까지 닿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신문지나 얇은 브로슈어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더위가 가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몇몇은 일회용 컵으로 물을 떨리는 손으로 마시고 있었는데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원래 계획은 스페인, 그 다음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가서 그 나라들이 극심한 더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것이었어요. 하얀 치장 벽토 집들, 줄무늬 차양막으로 그늘진 좁은 골목, 해변 파라솔 아래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을 상상했었죠. 하지만 런던이 태양의 자결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제 계획이 허약해 보였어요. 제가 살던 도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스페인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 민지가 보낸 영상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밝고 화창한 날씨가 보였어요. 여기와 거의 같은 온도인데 모든 게 달랐어요. 서울 사람들은 티셔츠를 입고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편안하고 웃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야외 테라스에 앉아 색색의 파라솔 아래서 점심을 즐기고 있었죠. 아무도 더위를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주변 콘크리트와 유리가 빛나지 않았어요. 시원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높은 건물들을 지나갔는데 그들의 움직임으로 생긴 바람이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피부를 스쳤어요. 한 어머니가 분수대 근처에서 비둘기를 쫓는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죠. 물 위에서 햇살이 반짝였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마를 닫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영상은 거리 카페로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공기가 상쾌하고 시원한 것처럼 똑바로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봤어요. 볼 때마다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영상 속에 숨겨진 트릭을 찾으려 했어요. 기둥 뒤에 숨은 선풍기나 미세한 물방울을 뿌리는 미스트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날씨에서도 차분하고 편안하며 심지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비밀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런던이 왜 저런 모습이 될 수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타는 듯한 날씨를 거의 평범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 특별한 기술이나 영리한 설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다음 비행기 표를 취소했어요. 바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죠. 화면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히드로 공항의 더위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잘 알던 불타는 도시를 떠나 믿기 어려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험이 막 시작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문이 열리자
저는 거대한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밖은 32도의 찜통더위였지만 터미널 안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런던의 더위로 땀에 젖었던 머리카락이 갑자기 마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죠.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밝은 조명이 윤기나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위쪽에는 부드러운 파란 빛의 큰 표지판들이 빛나고 있었죠. 모든 모서리마다 아래쪽을 향한 송풍구가 있어서 차가운 공기가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걸으면서 에어컨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조용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팔을 들어 올렸죠. 정말 놀라워.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캐리어를 들고 공항 철도역으로 향했습니다. 유리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쉬익쉬익 열리고 닫히며 여행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는 파란 하늘 아래 비행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햇빛이 비행기 날개에 닿는 걸 보다가 다시 터미널 그늘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셀카나 동영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시원한 공기, 시원한 색깔,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시원함이요. 역에서 기차 플랫폼을 찾았어요. 큰 전광판에 다음 기차 5분이라고 나와 있었죠. 시계를 보니 5분이 전혀 길지 않게 느껴졌어요. 매끄럽고 차가운 벽에 기대어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과 직장인들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바지, 티셔츠, 원피스 같은 가벼운 여름 옷을 입고 있었죠. 아무도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마치 더위를 전혀 느끼지 않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기차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밝은 내부가 보였어요. 좌석은 넓고 폭신했으며 시원해 보이는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위쪽에는 긴 송풍구가 차량 전체를 따라 있었는데 마치 정원의 스프링클러 같았어요. 물 대신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거였죠. 안으로 들어가서 창가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저를 감쌌어요. 마치 에어컨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좌석 팔걸이에 손을 댔어요. 살짝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불빛이 뒤로 사라지고 곧 도시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였어요. 유리거인들처럼 높이 솟은 빌딩들을 보니 창문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조금도 일렁이지 않았어요. 건물 주변 공기도 고요했어요. 런던에서 봤던 열기로 인한 아지랑이 같은 건 없었어요. 궁금해서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에어컨이 항상 이렇게 세게 나오나요? 그러자 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질문을 한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죠라고 웃으며 답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기차를 안 타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 단순하고 당연했어요. 여기서는 시원한 공기가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의 일부였죠. 잠시 눈을 감고 기차 소리에 몸을 맡겼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창문은 깨끗했으며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정거장은 서울역입니다. 모든 단어가 부드럽게 들렸어요. 마치 공기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흥미로웠어요. 행복했어요. 기차는 높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든 푸른 공원을 지나갔어요. 그러다 터널로 들어가니 벽을 따라 파란 조명선이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얼음강이 어둠 속에서 저희를 안내하는 것 같았어요. 터널을 벗어날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밀려왔어요. 다시 햇빛 아래로 나오니 강변길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셔츠가 피부에 닿아 있지만 땀으로 달라붙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기차에 손을 흔들자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할 때쯤 저는 이미 이 도시의 시원한 설계에 반해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플랫폼에 내렸어요. 역은 젊은이들, 가족들, 어르신들로 붐볐는데 모두 여유롭게 움직이고 편안해 보였어요. 출구로 걸어가면서 제 얼굴을 만져보니 끈적하지 않았어요. 수첩을 꺼내서 적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밝은 서울 하늘 아래 그 순간
저는 진짜 여행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타는 도시에서 온 지친 기자가 아니었어요. 더위가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곳에서 매 순간 숨 쉬는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는 곳의 여행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을 일찍 나와 서울시청 쪽으로 걸어갔어요. 호기심에 마음이 두근거렸죠. 이 도시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원함을 유지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높은 유리 건물에 도착하니 문 밖에서부터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서울시 기후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준호 씨였죠. 그의 사무실은 15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시원하고 조용했어요. 문이 열리자 그를 따라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밝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실내 공기는 상쾌했고 아래로 지붕들과 공원들, 바쁜 거리들이 보였어요. 김 씨는 간단한 한마디로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냉방은 공공서비스입니다. 그의 말이 극적이면서도 진실하게 느껴졌죠. 그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아이콘들로 가득한 큰 지도를 보여줬어요. 각 아이콘은 도시 냉각 시스템의 한 부분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 전역에 있는 1200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를 가리켰어요. 이곳들은 누구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도서관, 주민센터, 은행, 대형마트에 있답니다. 지도에서 파란 점들이 이런 쉼터들이 있는 곳을 밝혔죠. 저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시원한 공기를 느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할머니가 그늘진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차가운 물을 마시고 무료 혈압 측정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떠올랐죠.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와 이웃들의 따뜻한 수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김 씨는 급수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루 3번 특수 차량이 주요 도로를 따라다니며 아스팔트에 물을 뿌립니다. 지도의 노란 아이콘들이 그들의 경로를 보여줬죠. 그가 화면을 터치하자 짧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밝은 트럭이 붐비는 거리를 따라 이동하며 미세한 물방울을 뿌리는 모습이었죠. 땅이 물을 흡수하며 어두워지고 열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길가에 서서 발밑에 따뜻한 웅덩이가 시원한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마치 도시가 열기를 땀으로 식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부분이 나왔어요. 스마트 그늘막 네트워크였습니다. 초록 아이콘들이 우산 같은 차양이 있는 높은 기둥들을 표시했어요. 저것들은 자동 그늘막이에요. 김 씨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각각의 온도 센서가 있어서 기온이 30도에 도달하면 차양이 자동으로 펼쳐져 아래쪽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인도에 있는 기둥에서 차양이 꽃이 피듯 천천히 열리는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그 아래로 지나가며 얼굴에 그림자가 춤추고 있었어요. 그늘막을 열려면 버튼을 눌러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튼은 없어요. 모든 게 자동이에요. 도시가 여러분을 위해 생각해주는 거죠. 그의 간단한 답변이 약속처럼 들렸어요. 어디를 가든 태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도서관 쉼터에서 나와 물을 뿌린 시원한 길을 걷고 스마트 그늘막 아래를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모든 게 한 블록 안에서 가능했죠. 화면 속 지도가 제 머릿속에서 살아났어요. 모든 그늘막과 쉼터, 급수 지점을 연결하는 시원한 길이 도시 전체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김 씨가 덧붙였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작동해요. 하나의 큰 냉각 네트워크인 거죠. 그의 말이 북소리처럼 제 귀에 울렸어요. 도시는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신중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시원한 공기와 물, 그늘이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서울의 냉각 네트워크는 도시 크기의 에어컨 같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밖에는 태양이 높이 떠 있었지만 자신감이 생겼어요. 비밀 설계도를 본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서울은 열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놓았어요. 이제 모든 길모퉁이가 시원한 모험의 시작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서 김하늘 씨를 만났어요.
그분이 따뜻한 미소로 아파트 안으로 안내해 주시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부드러운 담요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라며 거실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거실 벽 높은 곳에 에어컨 한 대가 달려 있었어요. 조용히 윙윙거리며 소파 쪽으로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고 있었죠. 소파는 보기만 해도 푹신해 보였어요. 앉아보니 천이 손에 닿을 정도로 차갑더군요. 김 씨가 웃으며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유리잔 안에서 얼음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으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첫 번째 침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침대 위쪽에서 또 다른 에어컨이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침대보는 가볍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더운 하루 끝에 여기서 잠들면 어떨까 상상해 봤어요. 시원한 공기가 저를 감싸며 잠들 수 있겠더라고요. 각 방마다 에어컨이 하나씩 있어요. 총 5대죠. 거실, 침실 2개, 부엌, 화장실까지요. 부엌에서는 냉장고 위쪽에 에어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벽에는 냄비와 팬들이 걸려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고무 패킹이 두껍고 묵직하더군요. 저희는 3중 유리창과 추가 단열재를 사용해요. 열기는 차단하고 시원한 공기는 안에 머물게 하거든요. 창문으로 가서 손가락 끝으로 유리를 눌러봤어요. 단단하고 차갑더라고요. 주변 금속 틀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작은 스티커에는 에너지 절약 유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탄스러웠죠. 다음은 화장실이었어요. 천장 근처에 5번째 에어컨이 보였어요. 욕조 바로 위쪽으로 바람이 나오고 있었죠. 여기서도 샤워 후에 땀이 나는 일은 없어요.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봤어요.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공기는 여전히 시원했어요. 작은 김구름들이 올라왔다가 시원한 바람에 사라졌죠. 타일 위 물방울들이 맑은 하늘의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더군요. 이 모든 기계들을 어떻게 조절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벽에 달린 작은 터치스크린을 가리키시더라고요. 화면에는 방 이름들과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저희 조절 패널이에요. 온도, 습도, 그리고 누군가 방에 있는지까지 감지해서 각 에어컨을 알아서 켜고 끄죠. 화면을 만져보니 숫자들이 바뀌더군요. 거실 27도, 침실 25도라고 나왔어요. 부엌을 누르니 바람 세기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버튼이 있었죠. 간단하면서도 똑똑했어요. 둘러보니 벽들이 두꺼워 보였어요. 문 근처 안내판에는 건물 설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고성능 단열재, 열반사 페인트, 햇빛을 차단하는 특수 옥상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밖 복도가 길보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잠깐 밖으로 나가보니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죠. 안은 시원한 공기의 동굴 같았고 밖은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만 숨막히지는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눈을 감고 런던을 떠올려봤죠. 이런 날이면 런던 집은 오븐 같을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오지 않을 바람을 기다리곤 했거든요. 노트에 적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봤다고요. 한국은 집을 더위에 맞선 요새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각 방이 개인적인 시원한 구름 같았어요.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시원한 공기는 사치가 아니라 권리죠.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차가운 얼음물을 한 잔 더 따라주시더군요. 잔을 들고 생각했죠. 이 집에서, 이 도시에서 저는 햇볕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 중 하나인 명동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인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머리 위로 밝은 네온 사인들이 깜빡였죠.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는데 마치 별빛 아래 거대한 에어컨 복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매운 떡볶이, 버블티, 알록달록한 옷들을 광고하는 현수막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수다를 떨면서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다녔어요. 저는 수첩을 열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봐. 런던의 더위 속에서는 저녁이 되면 모든 게 느려져요. 거리는 텅 비고 사람들은 실내로 숨어들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저녁이 되면 도시가 살아나요. 이 도시는 더위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냈어요. 모든 모퉁이, 모든 골목, 모든 상점이 매력적이고 시원하답니다. 웃음소리를 따라가니 호떡을 파는 가게가 나왔어요. 시럽과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한 팬케이크죠.
장수는 뜨거운 철판에서 호떡을 뒤집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하지만 뜨거운 철판 앞에 다가가도 주변 공기는 여전히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한 시럽과 시원한 바람이 대비되었죠. 맛은 달콤했고 순간은 완벽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카운터 위에 빛나는 우산들이 걸려있는 키오스크에 들렀어요. 각 우산마다 살 부분에 작은 조명이 달려 있었는데 그 시원한 빛이 마치 여름 하늘의 요정 조명 같았어요. 젊은 여성이 얼음이 들어간 버블티 한 잔을 건넸죠. 저는 차가운 컵을 손에 들고 빨대로 시원한 버블을 빨아들이며 웃고 있는 손님들을 바라봤어요. 왜 사람들이 더위 속에서도 밖에 나와 있을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시원하거든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서울 사람들은 편안함을 기대하고 시원한 도시를 요구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도시는 그걸 제공해줘요. 저는 밴드가 스마트 차양 아래에서 팝 음악을 연주하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차양 위에는 센서가 달려 있었죠. 더위를 감지하면 거대한 꽃처럼 펼쳐지고 살 부분에 숨겨진 팬을 통해 시원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밴드 멤버들은 활기차게 춤추고 노래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지 않고 즐기며 박수를 쳤죠. 저는 음악의 진동과 시원한 공기가 어우러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도시가 우리와 함께 숨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차양 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늘 가장자리에는 미스트 분사기들이 줄지어 있었죠. 미세한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뿌려지고 바람이 그것들을 부드러운 안개처럼 날려보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시원한 미스트가 피부에 반짝이는 걸 느꼈어요. 따뜻한 바람이 상쾌한 구름으로 바뀌었죠. 계속 걸어가니 청계천 옆 공용 휴식 공간이 나왔어요. LED 조명이 달린 물이 매끄러운 돌들 위로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얕은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있었죠. 물은 시원했고 돌들은 발 아래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저도 신발을 벗고 그들과 함께 앉아 물이 발목 주위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흐르는 물소리와 부드러운 도시 소음들이 섞였어요. 경적 소리, 멀리서 들리는 수다 소리, 쌩하고 지나가는 버스 소리까지. 시원함의 교향곡 같았어요.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보니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쿨링 스트립 무료 상쾌함을 즐기세요. 저는 웃었어요. 런던에서라면 이런 개울은 사람들로 넘치거나 무시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밤의 평화로운 휴식처였어요. 도시가 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계속 걸어가니 편의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모두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밝은 조명 아래 음료와 간식들이 진열되어 빛나고 있었죠. 손님들은 들어가서 차가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게 나왔어요. 열린 문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거리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해 주었어요. 저는 수첩에 다시 적었어요. 이 도시는 더위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냈어요. 모든 상점, 모든 거리, 모든 광장을 시원한 피난처로 만들었죠. 마침내 명동 끝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벤치에 모여 앉고 아이들이 분수 주변을 뛰어다니는 작은 공원이었죠. 분수의 물은 아래에서 조명을 받아 웃고 있는 얼굴들에 푸른 빛을 던져주었어요. 저는 낮은 담에 앉아 아빠와 딸이 밤 공기를 떠다니는 비누방울을 쫓아다니는 걸 지켜봤어요. 각 방울마다 조명을 받아 작은 무지개처럼 빛나다가 터졌어요. 깊은 평온이 저를 감쌌어요. 피부에는 끈적한 땀이 없었고 마음이 맑았어요. 눈을 감고 들어봤어요. 밴드 음악 웃음소리, 나무 사이에 숨겨진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까지. 서울이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 시원한 순간들의 네트워크를 엮어냈어요. 눈을 뜨며 혼자 속삭였어요. 이런 건 처음 봐.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어요. 타오르는 도시에서 온 기자인 저가 이렇게 시원한 밤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서울이 시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방법을 꿈꿔냈다는 걸 알면서 말이죠. 이 여행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도시들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어요. 해는 떠오르고 있었지만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답니다. 스마트 그늘막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그늘막은 이미 열려 있었죠. 강물이 부드러운 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수면을 스치며 작은 물결들이 춤을 추더군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했답니다. 런던 생각이 났어요. 목 뒤로 흘러내리던 땀이 기억났죠. 5분 같았던 지하철도 떠올랐습니다. 더위에 고통받으며 피할 곳 없던 사람들을 지켜보던 기억이요. 이제 저는 시원한 공기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시 직원들이 잔디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들은 가벼운 유니폼과 큰 모자를 쓰고 있었답니다. 물트럭들이 이미 근처 길에 물을 뿌렸고 아스팔트는 어둡고 촉촉해 보였어요. 스프링클러 소리가 들렸고 피부에 시원함이 스며들었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티셔츠는 땀에 젖었지만 얼굴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스마트 그늘막 아래를 달리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도시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고 있구나. 그 신뢰가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 후 서울의 작은 TV 스튜디오 안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 조명은 따뜻했지만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고 있었답니다. 노트를 가슴에 꼭 누르고 카메라 렌즈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서울은 단순히 시원한 도시가 아닙니다라고 시작했어요. 서울은 세계의 모델입니다. 더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깨끗한 공기, 시원한 물, 스마트 그늘이 사치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요. 이것들은 권리입니다. 명확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모든 단어를 느꼈어요. 도시의 정신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울 사람들이 환호했답니다. 자신들의 스마트 그늘막, 냉각시설, 가정용 에어컨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야 라고 적었답니다. 런던 소셜미디어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들을 봤어요. 가르쳐줘, 살아. 우리도 서울의 냉각 네트워크를 원해. 런던 시장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버스에 에어컨 더 많이, 도로에 물트럭 더 많이, 공원에 그늘 더 많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뉴스를 봤답니다. 그날 밤 텅 빈 스튜디오 홀을 걸었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조용했답니다. 저의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도시를 잇는 다리가 되었답니다. 서울이 비밀을 공유했고 런던이 듣고 있었어요. 자랑스럽고 희망적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내려앉으며 더위를 각오했답니다. 하지만 히드로 공항에서 내렸을 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터미널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답니다. 통로 위에 새로운 에어컨 벤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밝은 재킷을 입은 직원들이 스프링클러와 선풍기를 점검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쿨 히드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서울. 집으로 가는 길에 빈 버스와 지하철을 지나쳤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새로운 에어컨 장치들이 보였답니다. 제어판에 불빛이 깜빡였어요. 기사에게 끄덕이며 물어봤어요. 잘 작동하죠?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이제 시원해요. 저도 웃었답니다. 제 런던이 서울의 한 조각 같았어요.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새로 설치한 창문 선풍기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했어요. 더위는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다. 사람, 기술, 그리고 의지가 시원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노트북을 닫고 뒤로 기댔어요. 조용한 기쁨이 느껴졌답니다. 한 도시의 배려가 다른 도시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희망은 시원한 공기와 따뜻한 아이디어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도 알았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이 길을 보여줬어요. 이제 세상이 따를 준비가 되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